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웠다. 신부 김지은이 예식 시작 직전 화장실에서 사라진 것이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신랑 측 가족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멀리 도망쳤고 그녀의 가슴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진정한 사랑, 박민지였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강한 모습으로 주변을 대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딸로 살아왔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지은에게는 결혼과 안정된 가정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끌림이었다. 민지는 28살, 지은의 회사 선배이자 팀장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매력적인 외모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이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민지는 빠르게 승진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삶도 완벽하지 않았다. 가족은 그녀의 나이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선을 주선했지만 민지는 남성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감정은 지은을 만난 순간부터 깨어났다. 두 사람은 회사 프로젝트로 처음 만났다.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서울의 작은 카페를 즐겼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에서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전율을 느꼈다. 그 손길은 단순한 동료의 것이 아니었다. 그 후 둘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골목 카페에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혼자였어.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살다 보니 내 감정을 숨겨왔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나를 느꼈어, 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곧 위기를 맞았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에게 선을 주선한 것이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 아들,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이었다. 지은은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굴복했다. 너만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민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아.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밀 만남은 이어졌고 감정은 깊어졌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결혼이 옳은 걸까? 내 행복은 어디에 있어?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 회사에서조차 집중하지 못했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민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결혼식 전날 둘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해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들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이 대화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화를 내며 그럼 나를 버리는 거야? 우리 사랑은 뭐였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면서 미안해. 하지만 선택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화장실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민지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기다릴게. 내가 올 때까지. 지은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민지는 문을 열고 지은을 끌어안았다. 왔구나. 둘은 눈물을 흘리며 키스했다.
하지만 이 순간은 평화롭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까지 고려했다. 우리 딸이 납치된 게 분명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다. 지은의 결혼식은 지역 뉴스에 나왔고 사람들은 그녀의 실종을 이상하게 여겼다. 민지의 회사 동료들도 수근거렸다. 민지 팀장, 요즘 이상해. 지은 씨와 가까웠던 것 같아 둘의 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의 집에 숨어 지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의 은신 생활은 한 달째 접어들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은은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민지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지금은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매일 울며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그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괴로워했다. 엄마를 버린 내가 나쁜 거지.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면 아니야. 내 행복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로는 지은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 사회적 정키엔도 둘을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은은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떠날 텐데 민지는 강하게 말했다. 그럼 싸워야지.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이 말은 그녀 자신의 불안을 숨긴 것이었다. 어느 날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지은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이곳을 알아냈다.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나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떨며 문 뒤에 숨었다. 민지가 문을 열고 지은 씨는 여기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지만 오빠는 믿지 않았다. 너희 둘이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 들었어. 우리 가족 명예를 더럽히지 마. 그는 화를 내며 떠났다. 이 사건 후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이 사건은 둘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점점 민지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둘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생겼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둘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지은 씨와 박민지 씨가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본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그는 지은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됐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너 요즘 왜 그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너 혹시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둘은 이 압력 속에서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하며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민지도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지 팀장, 동성애자의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결국 지은은 가족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엄마를 만나러 갈게.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걱정하며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라고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이건 내 문제야. 이 결정은 둘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이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지은이 가족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봐.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오빠는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둘이 집안에서 그런 일은 용납 못해 라고 선언했다. 이 대면은 지은의 내적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착각하는 거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은 단이에요. 이게 진짜 제 감정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밤새 이어졌다. 지은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지은의 메시지가 없자 그녀는 최악을 상상했다.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첫사랑을 한 여성을 만났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민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다. 가족이 날 이해하지 않아. 나를 버리겠대.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그럼 우리 둘이서 살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지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은 민지야, 나 너무 힘들어.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라고 중얼거렸다. 이 말은 민지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 우리 사랑은 진짜잖아.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까 고민했고 민지는 지은의 망설임을 배신으로 느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이 갈등은 둘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민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지은은 혼자 울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실종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추측했다. 그 신부, 레즈비언이었대. 댓글들은 악의적이었다. 민지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확산됐다. 상사는 민지를 불러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이를 참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왜 우리 사랑이 문제야? 지은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랜 친구 수지는 내 선택을 지지해. 하지만 가족을 포기하는 건 힘들 거야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피했다. 미안, 나 그런 거 이해 못해. 지은은 친구들의 반응에 상처받았다.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아.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어머니에게 덤마,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자 어머니는 울며 너 미쳤니?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 행복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결혼해 라고 강요했다. 이 대화는 민지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둘은 다시 만나 화해하려 애썼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지은은 미안해. 나 약했어 라고 사과했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온 것이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내가 지은이를 망쳤어. 아버지의 말은 민지를 상처 주었다. 아버지의 방문 후 민지는 지은에게 내 가족이 날 증오해보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라고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 망설임은 둘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됐고
지은은 민지의 압력을 느꼈다. 왜 날 재촉해? 나도 힘들어, 지은이 소리쳤다. 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느 밤, 둘은 큰 싸움을 벌였다. 민지는 내가 날 선택하지 않으면 끝이야 이라고 얼터메이텀을 줬다. 지은은 그럼 끝내자. 나 가족 없이 못 살아 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둘을 헤어지게 만들었다. 민지는 짐을 싸서 떠났고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헤어진 후 지은은 가족에게 돌아갔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잘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민지를 잊지 못했다. 밤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혼자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왜 포기했어? 우리 사랑은 강했잖아.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만 말했다. 한 달 후, 지은은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달려간 지은은 민지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약한 목소리로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가족에게 민지와 함께할게 라고 선언했다.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해 라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제 행복을 포기 못해요 라고 맞섰다. 이 대립은 가족 내 분열을 일으켰다. 오빠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어머니는 슬퍼했다. 민지는 회복되며 지은과 재회했다. 다시 시작하자 둘은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친구들이 떠났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이지은이 말했다. 둘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지지를 받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경험은 둘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은 남아 있었다. 우리가 옳은 걸까? 둘의 삶은 점점 안정됐다.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지은은 그녀를 도우며 함께 일했다. 우리 사업이 성공하면 사회가 날 인정할 거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둘의 관계를 알자주저했다. 개인 생활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어려움 속에서 지은의 가족이 변화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지은은 간호하며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 선택을 이해해줘.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다면 비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인생이니까?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논의되며 둘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이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다. 둘은 이를 이겨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프러포즈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응애라고 답했다. 이 순간은 둘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가가 따랐다. 민지의 사업 파트너가 떠났고 지은의 친구가 절교했다. 이게 사랑의 가격이야?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다. 한 토크쇼에서 둘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청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이 노출은 둘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결국 둘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고 평화롭게 살았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질문이 있었다. 가족과 사회를 상처 준 게 정당한가? 이 사랑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기적인 결정이었을까?